네, 오늘 시장은 강하진 않지만 플러스권의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 움직이는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테마주들이 또 꿈틀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점을 높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모바일 시장이 120조 원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시장 확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나리 8%대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인포뱅크, KG이니시스 모두 3에서 4%대 아주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의 움직임도 오늘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지금 산성 LNS, 또 RNL바이오, 이노셀 이런 종목들, 파미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세가 조금 더 더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NS 테마주들까지 지금 2에서 5%대 강세가 기록이 됩니다. 이루온이 6% 육박하는 시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펀더멘털과 수급을 감안할 때 반등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다라면서 불규칙한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부하권의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IT 부품주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G2 증시가 견조하다라는 시각인데요. 국내 증시의 조정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정도 부근에서의 등락 과정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IT 부품주들, 내수주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분합니다.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강한 데 반해서 우리 증시는 좀 새해 들어서 약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1월 초에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어떤 감세안이 미국에 통과했다는 호재가 등장했고요. 그때 반짝 상승했던 거 이후로는 지금 1월 증시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안은 뚜렷한 호재를 좀 발견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좋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어떤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한 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밤부터 본격적으로 연말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 영향력들이 이제 증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 보게 되면은 어제는 일단 중요하게 봤던 게 소매 판매액 지수랑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일단 양호한 어떤 연말 소비 시즌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매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컨센서스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문제는 또 제조업 지수, 체감 지표 중에 하나의 제조업 지수 중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지난달 악화되었었는데 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지난달에는 비슷하게 또 나오면서 아직까지 또 제조업 부문에서 체감 경기가 그렇게 또 회복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사전적으로는 오늘 증시 지표가 개선되면서 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좋은 재료랑 이렇게 나쁜 재료가 좀 혼재되면서 좀 상승 경력이 좀 크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호재와 악재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합권 등락 크지 않은 폭 이렇게 상승권에서의 등락 과정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같은 경우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들이 주택 지표라든지 산업 지표,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 쪽의 방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다면 여전히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투자 접근이 좀 바람직할까요? 전략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상승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사실 어저께 나타났던 좋은 호재와 악재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나쁜 쪽은 좀 심리였고 좋은 쪽은 실물이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물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환율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난 그런 제분업체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IT 섹터의 이 부품주들 그리고 이 내수 섹터에서도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가격 인상 기대감에 실적 개선 그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CJ제일제당, 농심 등의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